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요즘에는 어떤 수업이 진행하고 나면 학생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꼭 수업이 끝내고 나면 어떠한 산출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산출물을 만들고 있는데 미래 교육 입장에서 학생들이 산출물을 만들고 그것을 친구한테 소개한다거나 지역사회에 알린다든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는 것이 미래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로 생각되기 때문에 산출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너무 어려운 설명인 것 같습니다. 다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다. 이제 뭐 인지주의 교과인 뭐 구영수 같은 경우에는 인지주의야? 네. 네. 구경수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출물이 나오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교과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미술이나 기술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산출물이 특히 나올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거기에서 또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요즘에 특히나 그 메이킹 교육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특히나 인간은 손으로 활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는 보통 교실에서 어떤 산출물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예전엔 보통 뭐 수수깡이라든지 찰이라든지 색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참 뭔가 네. 약간 피아제, 구체적으로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캐릭터 그리기 많이 했는데 어떤 캐릭터? 만화 캐릭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면 잘 그리는 애들은 엄청나게 인기 많았어요. 좀 그려달라고. 내가 하나만 한 장만 그려도 이러면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이런 것도 간단하지만 아주 거창한 산출물은 아니지만 파급력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포스터, 설문조사. 그 복도에 교실 복도에 이 설문조사 하나 붙여놓으면 애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요. 그 동그랗게 붙이는 스티커.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에 엄청 단순하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 좀 생각해봤을 때 학교 하면 좀 떠오르는 그런 재밌는 추억들 있으십니까? 학교는 뭐 쉬는 시간에 네. 선생님 안 볼 때 그냥 온갖 거의 올림픽 경기가 다 이루어졌던 그 교실 공간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올림픽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가 다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뭐 다른 거 있으십니까? 이제 친구들과 같이 선생님 보는 도시락 까먹고 네. 예전에 저희가 도시락을 네. 그리고 이제 뭐 김치국물 이렇게 흘러가지고 냄새 나고 그런 네. 것도 있었고 저희 때는 구슬치기가 유행했거든요. 네. 구슬치기. 그 구슬치기에서 친구 구슬을 세게 쳐서 네. 운동장 멀리 보내면 네.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요. 아, 치면 멀리 가서 네. 안 돌아와요. 정축 교실 들어가. 선생님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구슬을 너무 세게 쳐서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찾는다고 늦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 학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엔 그러지 마라. 이 정도.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무단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요즘에는 산출물을 어떤 방식으로 보통 제작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 무한 상상실이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3D 프린터라든가 레이저 커팅기로 산출물을 많이 내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6학년 과학 시간에 태양의 고도를 고려한 집 디자인하기를 3D 프린터로 아이들과 협업을 통해서 모델링하고 출력하고 그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발표까지 이렇게 하는 수업을 한 적도 있고 또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의 어떤 화폐를 디자인해서 그것을 이제 레이저 커팅기로 각인을 해서 그 화폐를 가지고 어떤 경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썼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를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경험해보고 만들어보자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수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로봇 청소기를 실제로 만들 수는 없고 로봇 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빨리 공간을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뭐 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걸 실제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상의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실제의 활동도 같이 경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는 산출물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또 어떤 뭐 저는 요즘에 짧은 영상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 학생들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한테 내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상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화이트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과 그 산출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간단한 산출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활동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산출물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니까는 되게 떠오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 너튜브 크리에이티브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영상을 산출물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좀 좋은 어떤 방법들이나 플랫폼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노트북을 운영하기도 하고 저희 반 학생들도 한 4-5명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영상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특히 무료인데다가 이제 보통 워터마크라고 하죠. 그 영상의 워터마크도 이제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초등학생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매우 쉬워가지고 매우 직관적이어서 아주 짧고 그 다음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좀 재밌게 예를 들어 한 30초짜리 광고 영상 만든다 하면은 그걸로 충분히 한 1시간 정도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산출물을 많이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컴퓨터에서 영상 편집을 했어야 된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그리고 내 스마트폰 하나면 학생들이 멋진 영상을 쉽게 만들더라고요. 단점은 아쉽게도 무료 버전은 로고가 나오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 화면이 좁아서 가로 모드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점차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실에서도 학생들의 상상을 연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상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 실제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들도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블로그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내용 그대로 블로그를 갖다가 집어넣고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인공지능 쪽도 네, 되게 네. 많이 보완이 네, 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아, 인공지능이 지금 예. 한국 교육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 인공지능 포함해서 네.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국가공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K-Rock 가자!